역사는 반복되거든요. 미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눈물의 아파트 손절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집값 하락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값은 하락의 시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위기의 시기가 될 수 있지만 결코 집값은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락의 시기가 있지만요, 결코 영원히 하락하지 못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신문을 보시면은 서울, 인천, 세종서 집값이 수직 상승 후 거품 빠르게 빠졌다. 인천은 작년 8월, 세종은 2020년 11월로 회귀를 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요. 이게 보시면은 1986년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가격들의 전월 대비 증감률입니다. 그리고 전년 말 대비해서 가격들이 움직인 증감률입니다. 보편적인 지수입니다. 이 파란색은 가격들이 떨어진 거고, 그리고 검은색은 가격이 조정이나 혹은 상승한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요, 86년부터 지금까지 상승만 있던 시기도 있고요, 하락과 상승이 혼재했던 시기도 있고요, 하락만 있던 긴 시기도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물량이 많이 나왔던 이 시기, 거의 하락이 계속 주를 이뤘죠. 그 다음에 IMF 때 하락이 주를 이뤘죠. 그리고 뭐 이렇게 전월 대비해서 하락들이 계속 이루어졌죠. 긴 시간이 있고 반면에 상승만 한 시기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올랐던 시기, 2006년 뭐 이렇게 올랐던 시기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위기의 순간과 가격들의 등락들은 꾸준히 있습니다. 이게 퍼센테이지거든요. 가격이 많이 올랐던 시기도 있고, 가격이 둔화되는 시기도 있고, 크게 떨어진 시기도 있고, 작게 떨어진 시기도 있고, 가격이 오른 시기도 있고, 많이 오른 시기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작은 하락과 큰 상승이 결합을 한다는 겁니다. 하락이 크게 떨어진 적은 있죠. 그렇지만은 하락폭과 상승폭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상향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코 가격들이 하락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걸 견디지 못하는 시기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전년 말 대비해서 뭐 이 정도 올랐다 이런 게 있지만은 지역으로도 보면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우선 5, 6년 단위로 끊어서 지금까지 와볼게요. 대부분 가격들은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요 강서구는 부산인데, 이때 강서구에 뭐 에코델타시티라든지 아니면 명지 국제도시라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아파트가 없어서 0인 겁니다. 0으로 나오는 거는. 떨어지는 것도 분명히 조금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0도 세종도 없었죠. 2005년도에는. 네.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2005년부터 2011년도가 이런 상황이라면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볼까요? 가격이 뭐 약하게 오른 시기도 있죠. 이때는 수도권장이 좀 둔화 시기가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그때는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우상향을 했습니다. 용산은 좀 빠졌네요. 빠진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 수도권 시장이 안 좋은 시장. 근데 아마 이때는 그 지방 시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지방은 엄청나게 이렇게 오르는 양상들이 있었죠. 결국은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2016년까지 있으니까 2016년부터 지금까지 시장을 보겠습니다. 2022년 10월까지 가격들은 전부 다 올라 있습니다. 전부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 시장에 대해서도 아까 말했던 2005년으로 따져서 본다면요, 떨어진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곳도 없습니다. 0은 이때 도시가 형성 안 된답니다. 결국은 뭐냐면요, 집값은 우상향을 합니다. 우상향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문제고, 우리의 시기를 견디지 못하는 관리의 문제가 내 재산들을 잃게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공포스럽냐면요, 이걸 보시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요, 이 KB 가격 지수 중에서 아파트 선도 지역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6개월 단위로 보면은 너무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기는 짧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쁨을 만끽하는 시간들은 빨리 가지만요, 슬픔과 어려움이 있는 시기는 되게 한없이 안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도 아마 분명히 그럴 거예요.
1년 단위로 보면은 그래도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1년 전하고 지금하고 가격들이 비슷하게 된 것 같거든요. 2년 전 단위로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들이 올랐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2년 전하고 하면 당연히 올랐죠. 그러면 5년 전 단위로 생각을 해보면은 5년 전 보면은 가격들이 둔화되는 시기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때 저 되게 제가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2018년, 19년도, 2019년도, 18년도 이때 좀 조정장이 있었죠. 이때 제가 되게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가격을 보면은 조정은 대점 우상이 되었죠. 그러면은 전체 시장을 보겠습니다. 전체 시장을 보면은 방금 6개월 전에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떨어진 게 정말 세 발이 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수가 이제 아파트 가격 지수가 100입니다. 100인데 이거를 쭉 끌고 가 볼게요. 100인데 20까지 떨어집니다. 계속 시간이 내려갈수록. 결국은 집은요,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이기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싸움입니다. 근데 시기를 잘못 맞춰서 뒤늦게 이제 했던 사람들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상승의 끝자락에 있던 사람들은. 근데 결국은 우리는 이거를 관리하고 지켜내기만 하면은 이겨내는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순간의 고통들이 올라가는 기쁨이 10배라면요, 내려가는 기쁨이 동일한 가격이 올라간 만큼 내려가면요 20배의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못 견디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고 이긴 사람만이 우리가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자격들이 주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뒤늦게 후회하거든요. 과거를 보고 미래에 후회하는 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베팅을 하는 건요, 미래를 적정하게 예측을 해서 용기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거를 예측하는 거를 느낌으로 하면 안 됩니다. 과거의 자료를 보고 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우상향을 했다는 거죠. 과거랑 보면은. 그러면은 지금 시장이 제일 심각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제가 자주 보여드렸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이 파란색이 항상 가격이 조정되거나 하락된 시기입니다. 역사가 반복됩니다. 가격들이 떨어진 시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정된 시기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노태우 정부 때는 뭐 200만 호 건설, 김영삼 정부 때는 이게 노태우 정부 때부터 이어진 거고, 김대중 대통령 때도 초반에는 조금 둔화 있다가 이제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각종 규제로 억제를 시작하면서 조정장들이 일어났죠. 물론 대내외적인 것들도 영향을 미칩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이명박 정부 때도 물량을 많이 쏟아내고 박근혜 정부가 이어지다가 이런 또 긴 하락장이 오죠. 문재인 정부 때도 하락장이 있었습니다. 되게 신기한 게 이런 식으로 위기들이 집을 가진 순간부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규제 너무 강력해가지고 이제 집값 잡히겠지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1978년부터 규제 완화, 규제 완화, 규제 완화, 완화 규제 규제, 완화 완화 규제. 역사적으로 시장에 따라서 이 모든 정책들이 반복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반복은 이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요약하자면요, 하락의 시기는 있지만 결코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KB 통계 기간을 보더라도 하락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간의 통계 비교를 해도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동성이 상수가 되어서 어려운 시기들과 우리가 상승하는 시기들이 결합이 됩니다. 그렇지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하방 경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떨어진 시기는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향을 한다는 겁니다. 위기는 존재하지만 기회와 완화도 늘 공존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기회와 완화가 공존한다는 것들을 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뭐 미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냐?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이 경제 시스템이 존재하는 한요, 가능하다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한,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포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보고 그 기회가 되지 못하고 어려운 시기에 매수를 했다면요,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할지에 대해서, 견딜지에 대해서만 생각을 깊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언론에서 이렇게 집값은 하락으로 말하지만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집값을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시가총액이라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아파트 단지를 전체를 합한 가격이에요. 합한 가격이 시가총액입니다. 근데 이 아파트, 서울에 있는 전체의 아파트의 가격들을 합친 걸 시가총액으로 합니다. 소폭 하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5년 전하고 생각하면은 2배가 올라간 거죠. 실질적으로 서울의 아파트의 시가총액 자체는요, 작년에 대비해서 지금 하락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2년 전, 3년 전, 4년 전, 5년 전에 대비해서는 2배 이상, 1.5배, 1.2배 이상씩 올라간 양상들이 있습니다. 시가총액이라는 것 자체가 뭐 우리가 개인한테 적용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보편적인 지표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은 뭐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는 문제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집값의 규모와 가격의 증가 속도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이제 우선은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만 보는 게 아니라 평당가도 물건을 따져서 보고, 단지도 보고, 세부적으로 물건 단지를 또 보고, 입지도 보고, 다양한 측면에서 해야지 개인한테 접할 수 있는 결과물들을 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숲을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가격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평당가는 나무를 보는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헬리오시티가 가장 높지만은 시가총액이 조금 낮은 반포에 있는 아파트를 보면은, 반포자이나 이런 거 보면은 시가총액이 낮거든요. 근데 평당가는 반포가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스위치를 해야 되니까 시가총액만 보면 안 되고, 시가총액은 숲을 보는 거, 평당가는 나무를 보는 거, 그리고 단지와 물건을 보는 것은 내가 선택할 열매를 보는 거, 그리고 거기에 첨언을 하자면은 나무의 뿌리가 되는 게 입지적 가치라는 거. 어떤 씨앗을 뿌렸나에 따라서 잡초가 되기도 하고 열매가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입지가 본질이고 뿌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종합적으로 보기 위한 참고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5년 전 대비해서 2배로 커졌어요. 근데 작년 대비해서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2조 2천 정도가 떨어졌죠. 하지만은 분명한 거는 우상향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같은 맥락에서 집값이 하락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요, 집값은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갈 겁니다. 우상향할 겁니다. 그런데 항상 시기적으로 어려움은 있고, 이 집값의 표면적인 숫자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동성 때문에, 그 유동성의 시장에서 가격들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옛날에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평당가 30만 원대였습니다. 1,000만 원이었습니다. 매매가가. 음마 아파트가 68만 원이었습니다. 평당가가. 2천만 원 조금 넘는 매매가였습니다. 반포자이가 9억 10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40억이 넘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반포자이라든지 이런 아파트가 9억 10억이면요, 사람들이 접근하기에 매우 고가의 아파트였습니다. 지금 느끼는 30억 40억의 그런 가격대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가격이 그냥 숫자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화폐 가치의 하락도 인정을 하고 가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언론에 있는 부분으로 시장을 평가하고 공포스러워하는데, 언론에 있는 보편적인 위기 상황이 개인의 위기로 특별하게 받아들이면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언론을 보시면은 눈물의 아파트 손절, 어떤 개인의 얘기죠. 서울 거래가 절반, 직전 거래가보다 5% 이상 뚝 떨어졌대요. 이게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내용 보시면은 여기는 안 나오나요? 4분기에 이번 4분기에 전국 아파트의 직전 대비해서 직전에 거래된 거 대비해서 5% 이상 하락한 비율이 전국은 37%라고 합니다. 그리고 4분기 대비해서 서울의 아파트는 직전 거래 대비 5% 이상 하락한 거래 비율이 51.6%라고 합니다. 굉장히 무섭죠. 서브프라임 때 4분기 대비해서 직전 대비 5%, 4%, 5%가 빠진 부분들이 서브프라임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은 맞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이거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편적인 위기 상황을 개인의 특별한 위기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월 300만 원 나가는데 이자 비용이겠죠. 집값은 9억 폭락. 이거는 아마 이 신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잠실주공 5단지 30평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28억 중반대에서 19억대까지 떨어진 물건들이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300만 원이 나가는데 망연자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러면 하락했네, 9억 떨어졌네, 이제 큰일 났네, 개인도 손해봤네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는 손해보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인 하락 거래가 개개인이 모두 손절한 물건일까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뭐냐면요, 9억을 하락한 물건이 그냥 아파트의 단지의 최고점과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떨어진 금액하고의 차를 얘기하는 거지, 이 개개인이 과연 9억이 떨어졌는데 내가 9억을 손해보고 거래를 한 걸까? 개개인은 절대 물건을 웬만하면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손절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비율이 훨씬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개 뽑았거든요. 여기가 지금 트레지움이죠. 트레지움도 신문에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뽑았는데, 여기 보시면은 트레지움도 빠졌대요. 18억, 13억, 18억 3천 이렇게 지금 거래된 게 전고점 대비해서 지금 최고점이 24억인데 6억이나 빠졌네요. 빠진 걸까요? 한번 보면은 그냥 일반적으로는 빠진 건 맞습니다. 빠졌죠. 뭐 급매 위주로 지금 이 여기도 물량 때문에 지금 잠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거래가 움직임들이 그 매물들이 조금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확실한 움직임 제가 파악을 좀 못했지만은 보십시오. 개인이 손해 보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이 사람은 지금 18억짜리 최저점을 찍은 사람은 2010년에 집을 10억에 사서 18억에 팔았습니다. 손절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점 대비해서 18억이지만은 개인의 입장에서는 손절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아파트는 리센치입니다. 리센치도 지금 심하게 빠졌죠. 이렇게 보면은 급급매 물건 위주로 물건이 안 좋은 물건이나. 근데 이 사람이 하락이다, 지금 잠실은 시장 안 좋은 거 맞거든요. 근데 하락이다, 아니거든요. 보편적으로는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개인적으로 19억 7,500이 찍혔습니다. 더 낮게 거래된 것도 지금 있습니다. 아직 찍히진 않았지만은. 근데 이 사람은 9억 4천에 거래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20억에 팔지 않아도 10억 이상이 차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이 되겠죠. 1주택자라면요. 13개월이니까 한 70% 정도 적용이 되겠네요. 그러면 10억 중에서 지금 세금 낼 게 얼마 없습니다. 최고가가 26억인데 19억 하면은 하락이 맞습니다. 요렇게 보면은. 그런데 개인으로 따지면은 이 사람은 손절한 게 아닙니다. 9억 4천에 사서 19억 7,500에 팔았으니까 손해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신촌 그랑자이도 보겠습니다. 지금 최고가가 20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16억이 됐죠. 여기도 거래가 그걸 알 수가 없네요. 신축 건물이니까. 근데 이것도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분양 당시 5억에서 5억 8천에서 6억 3천 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럼 최고가가 지금 16억에서 13억이 빠졌는데, 이게 빠졌지만은 이 사람이 샀을 당시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라서 매도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시장 안 좋다는 창동주공도 보겠습니다. 창동주공도 지금 보시면은 가격들이 빠졌는데 이 사람도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도에 2억에 샀다가 2022년도에 8억에 팔았기 때문에 매도한 사람은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도한 사람은 손해 아니냐?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인플레이션의 시간을 맡기면은 손해 보지 않고 아마도 매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편적인 하락 거래가 그 단지 내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비교해 가지고 지금 가격이 떨어진 데가 많습니다.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많지만 개인으로 볼 때 이거를 내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분들은 있습니다. 일단은 2020년도, 2021년도에 사신 분들, 그분들은 조금 고민이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관리를 할 수 없다면 파는 게 맞습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하지만은 버틸 수 있는 걸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내 개인이 이걸 끝까지 견디고 버티는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이 어려운 부분들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를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는 뭐냐면요. 어려운 시장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내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갈 방향성을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락장에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요. 상승장에 돈을 잃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장에 돈을 버는 물건의 시기도 도래하고요. 상승장이라도 돈을 잃는 물건의 시기도 도래합니다. 상승과 하락에 상관없이 돈을 벌지 못하는 물건도 있고요. 상승 하락에도 돈을 무조건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버는 물건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장을 보편적인 공포 때문에 개인의 공포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한테는 개인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방 경직성이 있는 부동산은요, 가격들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지는 시기는 있지만은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를 해석할 때 본질의 입지를 잘 파악하고 경기의 상황이나 정책의 형편, 그리고 물량을 매도 매수의 기술로 활용하는 것이 부동산의 기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입지를 잘 선정해야 되겠죠.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의 시기는 경기의 상황이죠. 정책의 형편, 그리고 물량이죠. 이건 매도 매수의 기술입니다. 시기를 활용하는 겁니다.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그리고 그 기술의 뒷바탕이 될 수 있는 건요, 담력과 용기입니다. 하락하더라도 양도하지 않으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상승하더라도 양도하지 않았으면 내가 돈 번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같은 시장의 상황들을 위기가 아니라 활용의 대상으로 발견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 달리기 얘기 알죠?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했는데 빠른 토끼가 졌습니다. 거북이가 얘기했는데 잠을 자서 그렇죠. 근데 토끼가 만약에 잠을 자지 않는다면 거북이가 토끼한테 달리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혹시 아세요? 바다에서 시합을 한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토끼가 거북이에서 이깁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꾸준히 오래 달리기를 한다. 맞습니다. 오래 달리기를 하면은 토끼가 거북이한테 이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내리막길에서 경기를 한다. 그러면 거북이가 토끼를 이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시장의 환경을요 탓하면 안 됩니다. 내가 유리한 환경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환경을 나무라면 안 됩니다. 그 변화하는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접근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민을 하면은 충분히 이기는 투자 전략들이 나오거든요.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경기는요, 토끼가 잠자지 않는 한은 그냥 평지에서 땅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에서 해도 되고 수영해도 되고 내리막길을 굴러도 되고 엎혀도 되고 오래 달리기를 해도 됩니다. 이거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내가 왜 땅에서만 경주를 하려고 합니까? 그거를 찾아내는 건데, 그 찾아내는 부분들을 이 하락이라는 환경, 조정이라는 환경, 미래의 공포라는 환경이 조성된 이 시점에서 나는 그러면은 이 길 말고 다른 기회를 발견해 봐야 되겠다. 물에서 수영해 봐야지, 내리막길에 가야지, 오래 달리기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북이의 마인드를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이런 식으로 좀 잘 해석을 하고, 가격들이 떨어진 시기에, 가격들이 어려운 시기에, 거래가 불량한 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